비가 내리는 서울의 뒷골목, 그곳에서 지은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 쥔 은목걸이는 차가운 비에 젖어 반짝였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 수민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수민아. 내가. 왜 여기에? 지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떨렸다. 10년 전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이 골목을 헤매며 기도했다. 하지만 오늘 이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막을 건너온 유령의 속삭임이었다. 지은은 48세의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영등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그녀의 삶은 김치찌개 냄새와 세탁소의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 떠났고 유일한 피부치인 딸 수미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 갑작스레 집을 나갔다. 엄마, 나 이제 못 살아. 이 집이 세상이 날 죽여. 수민의 마지막 말은 지은의 귓가에 아직도 메아리 쳤다. 수민은 레즈비언이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고 이웃들의 시선은 칼날이 되었다. 지은은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사막이었다. 메마르고 끝없는 고독의 모래바람 속에서 숨이 막히는 곳. 그날 지은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파에게 목걸이를 샀다. 이거 사막에서 온 거라네. 몽골 쪽에서. 6 아이들이 달아나다 잃어버린 거지. 노파의 말은 이상했다. 사막. 한국에서 사막이라니. 하지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지은의 손가락이 수민이라는 글자를 스치자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비를 뚫고 달려나왔다. 골목 끝 낡은 벤치에 앉아 울었다. 수민아, 내가 사막을. 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플래시백이 시작되었다. 10년 전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 수민은 18살,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소녀였다. 그녀의 삶은 바다처럼 넓었지만 집안은 좁고 답답했다. 아버지는 업으로 바다에 나가고 어머니 지은의 과거는 가사에 매여 있었다. 하지만 수민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녀는 민지라는 여학생을 사랑했다. 민지는 학교 도서관 사서의 딸로 부드러운 미소와 책 냄새가 나는 소녀였다. 둘은 비밀리에 만나 해변의 바위 뒤에서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지야,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수민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부서졌다. 6명의 아이들, 그들은 그렇게 모였다. 수민과 민지 외에 태연은 게이 청년으로 가족의 폭력에서 도망치려 했고 유진은 트랜스젠더로 자신의 몸을 증오했다. 지은이는 불교 사찰에서 자란 무신론자 소녀로 가족의 강요된 결혼을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혁은 스트레이트지만 이 그룹의 형 역할을 자처하는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그들은 부산의 사막 산업화된 항구 도시의 잿빛 콘크리트 숲에서 벗어나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은 자유야. 거기서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 있어. 혁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도주는 밤에 시작되었다.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각자 소지품은 가방 하나뿐. 수민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쥐고 있었다. 지은이 어릴 적부터 물려준 유일한 유품. 이게 날 지켜줄 거야. 민지는 수민의 손을 꼭 잡았다.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불빛들은 그들의 미래처럼 희미했다.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홍대 거리의 지하 벙커 같은 쉼터에 몸을 의탁했다. LGBT 커뮤니티의 비밀스러운 공간, 무지개 집.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다. 수민과 민지는 밤마다 서로의 품에서 속삭였다. 사랑해, 수민아. 이게 우리의 바다야. 민지의 입맞춤은 소금기 어린 파도 같았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울의 삶은 로맨틱한 꿈이 아니었다. 태현은 일자리를 구하다 차별을 당했고 유진은 병원에서 정상이 되라는 압박을 받았다. 지은이는 가족에게서 끊긴 연락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혁은 그림을 그리며 버티려 애썼다. 수민과 민지의 사랑은 유일한 불빛이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녁에 한강변을 걸었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창가에 꽃을 심고
수민의 꿈은 민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혁이었다. 그는 수민을 좋아했다. 스트레이트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시선은 수민에게 머물렀다. 민지보단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혁의 속삭임은 그룹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폭발했다. 너희들 때문에 다 망쳤어. 이 사막 도주가 뭐야? 그냥 미친 짓이잖아. 혁의 외침에 태현이 반박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싫으면 나가. 그날 혁은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수민의 목걸이를 훔쳤다. 이게 내 약점이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의 행동이었다. 지은의 눈물이 비에 섞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쥐고 일어섰다. 수민아, 엄마가 찾아갈게. 내 사막이 어디든 그녀의 발걸음은 서울의 밤거리를 향했다. 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추위였다. 지은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무지개 집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낯선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게 제 딸의 거예요. 수민. 수민을 아세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지은을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 쉼터의 자원봉사자였다. 수민 언니. 10년 전 6명이 함께 왔어요. 하지만 다 흩어졌죠. 혜린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민과 민지의 사랑은 쉼터에서 꽃피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배우고 한국 전통 춤을 추며 웃었다. 민지는 수민에게 한복을 입혀주며 말했다. 너 진짜 예뻐. 우리 조선시대 공주 같아. 수민은 웃으며 민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들의 로맨스는 한국의 봄처럼 부드럽고 가을처럼 애틋했다. 하지만 혁의 배신은 그림자였다. 혁은 떠난 후에도 그들을 괴롭혔다. 그는 부산 가족들에게 연락해 수민이 이상한 애들과 서울에서 사는 중이라고 속삭였다. 수민의 아버지 지은의 전 남편은 분노로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쉼터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태현과 유진이 막아섰지만 폭력은 피할 수 없었다. 수민은 아버지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렸다. 아빠, 제발.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그 고백은 가족의 문을 영원히 닫았다. 아버지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내뱉고 떠났다. 그 사건 후 그룹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폭풍은 점점 거세졌다. 유진은 호르몬 치료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미안, 수민아. 나 때문에 유진의 눈물은 밤마다 흘렀다. 지은이는 사찰로 돌아가 기도하며 버텼다. 태현은 게이바에서 일하며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차별의 상처가 깊었다. 민지와 수민은 서로를 의지했다. 한강 다리 아래 그들은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우리의 사랑은 이 추위를 이길 거야. 그러나 고조는 왔다. 혁이 돌아왔다. 그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룹은 그를 받아들였다. 한국인의 용서 정신처럼. 하지만 혁의 속내는 달랐다. 그는 민지의 약점을 파악했다. 민지는 과거의 빚이 있었고 혁은 그 빚쟁이들을 끌어들였다. 어느 밤 쉼터가 습격당했다. 돈 내놔. 빚쟁이들의 위협에 민지는 수민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제발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하지만 싸움 중 민지는 칼에 찔렸다. 피가 흘렀고 수민의 비명은 서울의 밤을 찢었다. 민지야. 안 돼. 지은은 혜린의 이야기를 듣다 숨이 막혔다. 민지가 죽었어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후 수민 언니는 무너졌죠. 민지가 회복하는 동안 수민은 목걸이를 쥐고 사라졌어요. 사막으로 간다고 중얼거리며 사막. 혜린은 설명했다.
수미는 몽골의 고비 사막을 꿈꿨다. 서울도 사막이야. 진짜 사막으로 가서 자유를 찾자. 그녀는 그룹의 나머지와 함께 태현, 유진, 지은이, 그리고 회복된 민지 몽골로 향했다. 혁은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에 대가였다. 지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수민이 몽골로, 그녀는 한국의 사막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진짜 사막으로 도망친 딸의 용기를 느꼈다. 하지만 왜 목걸이가 서울에? 혜리는 대답했다. 혁이 가져갔어요. 그는 후회하며 이곳에 팔았대요. 지은은 분노로 떨렸다. 배신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몽골로 간다. 비록 한국 여성으로서 홀로 사막을 건너는 건 미친 짓이었지만 딸을 위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다. 플래시백 속 몽골행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한국의 네온사인 대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예태현의 말처럼 그들은 유목민 가정에 머물며 일했다. 수민과 민지는 사막의 별 아래서 다시 사랑을 속삭였다. 이 모래가 우리의 결혼 반지야. 민지의 손가락에 모래를 뿌리며. 하지만 문화 충돌은 컸다. 한국의 예절 인사할 때 고개 숙인 분 몽골의 직설적 삶과 부딪혔다. 유진은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여기선 나를 기상한이라고 안 봐. 그러나 사막은 용서하지 않았다. 모래폭풍이 불어닥쳤고 그들은 길을 잃었다. 수민의 목걸이는 그 유일한 등불이었다. 이 이름이 날 지켜줄 거야. 하지만 폭풍 속 민지는 수민을 보호하다 실종되었다. 민지야. 어디야? 수민의 외침은 모래에 삼켜졌다. 그룹은 헤어졌다. 각자 생존을 위해. 수민은 홀로 울란바토르로 돌아갔고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것이 혁의 손에 떨어진 순간이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가요. 수민이를 데려올게요. 혜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사랑은 사막을 건너요. 가세요. 지은의 몽골행은 혼란스러운 시작이었다. 인천공항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여권을 쥐고 떨었다. 48년 인생, 한국을 벗어난 적 없었다. 수민아, 엄마가 와. 비행기 창밖으로 사라지는 한강은 그녀의 눈물을 삼켰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그녀는 더위를 피하던 한국 여름과 달리 사막의 건조한 바람에 놀랐다. 거리는 한국의 번잡함과 달리 말타는 유목민과 현대 빌딩이 뒤섞인 혼돈이었다. 그녀는 혜린의 소개로 현지 가이드를 만났다. 이름은 바트, 몽골 한국 혼혈 청년. 사막에서 사람 찾는다고? 미친 짓이야. 아줌마 바트의 직설은 한국의 완곡함과 달랐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 그는 마음이 약해졌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위험해. 그들은 고비 사막으로 향했다. 제프를 타고 모래 언덕을 넘을 때 지은은 수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산 해변에서 함께 모래성 쌓던 날들. 엄마, 이 성 영원할까? 수민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수민의 사막 생활은 자유와 고독의 경계였다. 민지를 잃은 후 그녀는 유목민 텐트에서 일하며 버텼다. 민지야, 내가 그리워. 밤하늘의 별은 민지의 눈동자 같았다. 태현은 울란바토르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새 삶을 찾았고 유진은 몽골의 샤먼 의식에 위안을 얻었다. 지은이는 불교와 몽골의 사만교를 섞어 기도했다. 혁의 배신은 잊혔지만 상처는 남았다. 수민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한옥과 몽골의 게르가 어우러진 풍경.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하지만 고조의 여파는 컸다. 민지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 혁이 몽골까지 쫓아와 빚쟁이들을 보냈다. 수민을 망치겠어. 그의 집착은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었다. 민지는 살아남아 다른 오아시스 마을로 도망쳤지만 수민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민지의 편지는 모래에 묻혔다. 수민은 절망에 빠졌다.
우리 사랑은 사막처럼 메말랐어. 그녀는 목걸이를 쥐고 울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지은과 바트의 여정은 험난했다. 사막에서 그들은 모래폭풍을 만났다. 엎드려 바트의 외침에 지은은 얼굴을 가렸다. 모래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은 버려진 텐트를 발견했다. 안에는 한국식 김치 통조림과 사진이 있었다. 6명의 아이들, 웃는 얼굴로. 이게 수민이야. 지은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수민은 민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랑으로 빛났다. 바트는 이야기를 물었다. 지은은 털어놓았다. 수민이는 나처럼 사랑을 숨겼어요. 내가 막지 못했죠?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죄처럼 여겨지잖아요.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 바람처럼 메말랐다.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몽골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사막은 모든 걸 용서해. 여기선 사랑이 생존이야. 그의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 맛, 집 같아. 지은의 미소는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이 제28세 몽골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수민 언니. 살아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게 증거예요. 수민이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민지는 무너지며 이야기를 했다. 실종 후 그녀는 혁의 추격을 피해 숨었고 몽골의 삶을 선택했다. 수민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유를 위해 포기했죠. 한국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민지의 고백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신도 내 딸처럼. 왜 말하지 않았어? 민지는 울었다. 아줌마, 수민 언니는 강해요. 사막이 그녀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수민의 흔적을 알려주었다. 북쪽의 작은 마을, 게르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 하지만 경고도 했다. 혁이 아직 살아있어요. 서울로 돌아갔대요. 조심하세요.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사랑이 수민이를 지켰어. 그들의 이별은 한국식 인사 가벼운 포옹으로 끝났다. 사막의 태양 아래 지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북쪽 마을로 향하는 길은 눈 덮인 고원이었다. 몽골의 겨울은 한국의 한파보다 잔인했다. 지은과 바트는 말에 올라 바람을 가르며 나아갔다. 수민이가 여기 있다고 바트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으로 뒤엉켰다. 플래시백 속 수민의 제거는 고통스러웠다. 민지를 잃은 후 그녀는 그림으로 치유했다.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 민화 호랑이와 복숭아를 가르치며 이 호랑이는 우리처럼 강해요. 아이들의 웃음은 그녀의 상처를 달랬다. 하지만 혁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그는 서울에서 후회하며 술에 빠졌고 몽골로 날아와 수민을 찾았다. 수민아, 나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수민은 흔들렸다. 한국인의 가족의 용서의 문화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혁 오빠, 왜 그랬어? 우리 사랑을 망쳤잖아. 혁은 무릎 꿇었다. 민지를 질투했어. 내가 날 사랑해주길 바랐어. 그 고백은 충격이었다. 혁은 바이섹슈얼이었다. 숨긴 비밀. 수민은 그를 용서했다. 그들은 함께 사막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살아있어? 내가 봤어. 혁의 말에 수민의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혁은 민지의 위치를 알았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나랑 같이 서울로 돌아가자.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유혹은 수민의 약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찔렀다. 수민은 고민했다. 민지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의 도착은 마을 축제 중이었다.
게르 불빛 아래 사람들이 몽골 전통 노래를 불렀다. 한국의 판소리처럼 애절한 멜로디. 그녀는 수민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길게 자란 미소 짓는 여성. 수민아, 지은의 외침에 수민이 돌아보았다. 시간은 멈췄다. 엄마, 수민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이 사막 모래를 적셨다. 미안해, 엄마. 나 도망쳤어. 그 밤, 게르 안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6명의 도주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사막을 달아났어요. 한국의 시선에서 지은은 듣다 울었다. 엄마가 몰랐어. 내 사랑을. 막으려 했어. 수민은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이해해요. 민지를 사랑한 게 후회 없어요. 그녀는 민지의 이야기를 했다. 도아시스에서의 삼혁 오빠가 거짓말했대요. 민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혁의 이름이 나오자 문이 열렸다. 혁이 서 있었다. 수민아. 나왔어. 그의 얼굴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수민을 보호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혁은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랑을 잘못 알았어요. 수민이를, 민지를. 모두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수민과 잠시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구원이었다. 나도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숨겼지. 갈등의 정점이었다. 수민은 분노했다. 내 배신으로 민지가 사라졌어. 우리 그룹이 흩어졌어. 혁은 울었다. 용서해줘. 이 목걸이, 내가 돌려줄게. 하지만 목걸이는 이미 지은의 손에 있었다. 바트가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해. 사막은 과거를 묻어 몽골의 현자처럼 그는 화해를 제안했다.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혁 오빠, 가, 우리 사랑은 끝났어. 혁은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사막의 외로운 낙타 같았다. 지은과 수민은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그림 그리며 아이들 가르치고 수민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녹였다. 한국의 전통 어머니의 희생기 여기서 새롭게 피어났다. 아침 해가 사막을 물들일 때 지은과 수민은 함께 걸었다. 모래 언덕 위에서 수민은 민지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수민아, 사막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별처럼 빛나. 언젠가 만나자의 편지는 혁이 숨긴 것이었다. 지은은 물었다. 민지를 다시 만나볼래? 수민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다. 엄마, 그 사랑은 과거예요. 이제 나 혼자서도 강해졌어요. 플래시백의 클라이맥스, 혁의 배신 후 수민은 민지를 찾으려 몽골 전역을 헤맸다. 그녀는 유목민들과 어울리며 한국 음식을 나누었다. 비빔밥을 몽골 치즈와 섞어. 이게 우리의 융합이야. 하지만 찾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발견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 여성으로서의 뿌리. 민지야, 내가 날 자유롭게 했어. 수민의 그림은 전시회를 열었고 몽골 한국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지은은 딸의 성장을 보며 자랑스러웠다. 수민아, 엄마도 배웠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한국 사회의 변화. LGBT 권리 운동을 떠올리며.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서울로 돌아간 태현은 차별 소송을 걸었고 유진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지은이는 모두 내 덕분이야 라고 말했다. 수민은 웃었다. 엄마, 사막이 가르쳐줬어요. 인내와 용서. 그때 바트가 달려왔다. 혁이 자살 시도했대요. 울란바토르 병원의 소식은 충격이었다. 혁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민아, 미안해. 내 사랑은 독이었어. 너희를 자유롭게 해. 그의 후회는 깊었다. 수민은 갈등했다. 가야 해. 용서가. 나를 위한 거야. 에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 가자. 병원에서 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왔어. 수미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수미는 손을 잡았다. 오빠, 왜 그랬어? 우리 모두 아팠어. 혁은 눈물을 흘렸다. 질투. 그리고 내 정체성. 한국에서 숨기다 미쳤어. 그는 바이섹슈얼로서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너와 민지를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우수미는 안아주었다. 이제 자유로워져. 사막처럼. 혁의 회복은 시작이었다. 그는 그룹에 사과 편지를 보냈다. 태현은 용서할게 라고 답했고 유진은 새로 시작하자고 지은이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의 정긴간적 유대를 느꼈다. 몽골의 개방성과 어우러져. 수민과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엄마 집에. 가볼래? 수민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그래, 우리 집에 꽃 심자. 여정 중 그들은 민지의 마을에 들렀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수미나 두 여자의 재회는 조용했다. 눈물이 흘렀고 포옹은 따뜻했다. 사랑해. 아직도 민지의 속삭임에 수미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이제 친구로 그들의 사랑은 성숙했다. 로맨스에서 우정으로. 한국의 한류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혁은 회복 후 서울로 돌아가 LGBT 상담소를 열었다. 그의 배신은 교훈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과 수민의 삶은 새로웠다. 영등포 아파트는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민은 온라인으로 몽골 그림 전시를 열었고 지은은 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우리 사막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은은 당당했다. 내 딸은 영웅이야. 한국의 봄. 벚꽃 아래서 어머니와 딸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백의 마무리, 6명의 아이들은 재결합했다. 태현의 결혼식 남편과 함께 모두 모였다. 유진은 드레스를 입고 지은이는 불교 기도를 올렸다. 혁은 축하 연설을 했다. 우리는 사막을 건넜어. 이제 오에시스야. 민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몽골에 뿌리 내렸지만 마음은 수민과 함께였다. 고조의 후유증은 치유되었다. 수민과 민지의 사랑은 영원한 별이 되었고 혁의 배신은 용서의 다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퀴어 퍼레이드의 증가는 그들의 승리였다. 지은은 목걸이를 수민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내 거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찾은 거지.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수민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몽골에서 온 여성 예술가. 엄마, 사랑은 여러 모래알처럼 다양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모든 알이 빛나. 사막도주의 6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갔지만 연결된 실로 묶여 있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정과 현대의 자유가 어우러진 따뜻한 결말. 비가 그친 골목에서 지은은 하늘을 보았다. 수민아, 고마워. 내가 엄마의 사막을 건너게 해줬어. 바람이 속삭였다. 사랑은 영원히.